기업평가본부 서민호입니다. 그룹 핵심 사업인 화학 부문이 긴 불황의 터널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업 확장 과정에서 높아진 재무 부담으로 그룹의 위기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번 웹캐스트를 통해 롯데그룹 실적 측면에서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살펴보고 현재 시점에서 그룹 크레딧 이슈에 대해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룹 실적과 그룹 실적 동향과 전망, 계열사에 대한 유사시 지원 가능성, 그리고 그룹 키 모니터링 포인트 순서로 정리한 내용을 쭉 말씀드리겠습니다. 롯데그룹 실적 동향과 전망입니다. 롯데그룹은 2024년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한 상호 출자 제한 기업 집단 중 자산 기준 6위의 대기업 집단입니다. 17년 10월 지주사 체제로 전환한 이후에 지주회사인 롯데지주가 주요 계열사를 직간접적으로 지배하는 안정적인 지배구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호텔 롯데의 지주 편입 등 지배구조 측면에서의 과제는 아직 남아 있는데 최근의 그룹 제반 여건 등을 고려하면 당장 추가적인 지배구조 재편에 나서지 않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롯데그룹은 롯데케미칼로 대표되는 화학, 롯데쇼핑의 유통, 호텔 롯데의 관광 레저, 롯데웰푸드와 롯데칠성음료의 식음료 부분으로 사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사업 부문별로 우수한 시장 지위를 확보하고 있고 화학과 유통 부분이 그룹의 주력으로 24년 기준 양부문 합산 매출 비중은 65% 내외 수준에 달합니다. 다음은 그룹 실적입니다. 당사는 작년 그룹 분석을 통해 롯데그룹의 23년 실적 반등을 추세적 개선 시그널로 보지 않았고 24년에는 그룹 실적이 개선세를 유지하기 쉽지 않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아래 영업이익 그래프에서 확인되는 것처럼 24년 그룹 이익 창출력은 재차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화학 부분에서의 적자 규모가 대폭 늘어난 점이 부진의 주된 요인이었고 면세점 실적 저하, 건설 부분 공사 원가 부담 가중 등도 그룹 수익성에 부정적이었죠. 극심한 공급 과잉을 겪고 있는 석화 업황, 그리고 국내 소비 침체 장기화로 인해 오프라인 수요 전망이 어두운 점 등을 고려하면 향후에도 그룹 전반의 실적이 뚜렷한 반등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판단입니다. 재무적으로는 24년 그룹 차원에서 진행한 자산 재평가 결과가 각사 재무제표에 반영되면서 부채 비율 등 그룹 재무 건전성이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현금 유임 없이 표면적으로 레버리지 지표가 개선된 것일 뿐 그룹의 실질적 재무 부담은 22년 큰 폭으로 확대된 이후 여전한 상황입니다. 22년과 23년 롯데건설의 PF 유동화 증권 관련 자금 유출입을 제외하면 그룹 자금 수지는 약화된 현금 창출력에 투자 확대와 금융 비용 등으로 인해 적자 기조가 이어지고 있고 그룹 전체 순차입금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룹 전체 순차입금 규모는 24년 말 기준으로 약 40조 원으로 보고 있으며 에비타 기준 커버리지 지표는 7.7배로 과중한 수준입니다. 다음은 롯데그룹의 금융 부분입니다. 지주사행위 제한 요건 충족을 위해 2019년 롯데카드와 롯데손해보험 지분을 외부로 매각한 데 이어 24년 말 롯데렌탈 지분 매각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롯데렌탈 매각은 상반기 중에 완료될 예정이며 롯데렌탈과 롯데오토리스가 계열에서 분리된 이후에는 롯데그룹 금융 자회사는 롯데캐피탈만 남게 됩니다. 다음은 그룹 계열사에 대한 유사시 지원 가능성 부분입니다. 대체적으로 롯데그룹 계열사의 장기 신용 등급에는 유사시 계열 지원 가능성에 따라 원로 취업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룹 내 주력사로서 지원 주체 지위를 갖는 롯데케미칼, 롯데웰푸드, 롯데칠성음료, 롯데쇼핑, 호텔 롯데 등의 신용 등급에는 계열의 유사시 지원 가능성이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음은 그룹의 키 모니터링 포인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키 모니터링 포인트는 보시는 바와 같이 총 4개로 구성해 봤습니다.
그룹 차원의 투자 및 재무 부담 수준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롯데케미칼, 롯데지주 등 그룹 내 개별 업체에 대한 이슈 포인트에 대해서도 정리하겠습니다. 우선 롯데그룹의 투자 성과와 재무 부담에 대한 부분입니다. 롯데그룹은 2021년을 기점으로 확장적 투자 기조로 전환하면서 주요 계열사들의 대규모 투자가 이어졌습니다. 우측 하단 그래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롯데케미칼, 롯데쇼핑 등 그룹 내 주요 계열사의 합산 투자 규모는 2020년 3조 원 수준에서 23년 6.7조 원으로 확대, 24년에도 5조 원 내외의 투자 자금이 집행되었습니다. 특히나 22년 이후에는 에비타 창출 규모를 넘어선 투자 자금 소요가 확인되는데요. 하지만 현재까지 주요 사업 신규 투자 성과는 부진합니다. 특히 업황 하락 국면의 석유화학과 2차 전지 소재 중심으로 대규모 투자가 집행됨에 따라 당분간 가시적인 성과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계열 부분 전반에서 영업 창출 현금을 상회하는 투자 지출로 자금 부족 기조가 심화되었고 그룹 차익 규모는 확대되는 양상입니다. 최근 그룹은 재무구조 개선, 수익성 강화 등을 위해 사업 포트폴리오 재편과 보유자산 매각의 속도를 내는 모습입니다. 실적이 부진한 화학 부분에서 사업 개편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고 유통 부분도 비핵심 자산 매각과 부진 점포 정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추진 성과는 지켜봐야 됩니다. 글로벌 경기 둔화와 이에 따른 전방 수요 부진, 불안정한 금융 여건 등이 지금 진행하는 포트폴리오 효율화 성과 달성에 부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주력 부문 실적 개선 지연 등으로 그룹형 영업 현금 창출 부진이 심화될 경우에는 그룹 전반의 재무 융통성 측면에서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게 되겠죠. 사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자금 소요와 확대된 계열 재무 부담 등을 감안할 때 그룹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인 재무 구조 개선 방안 실행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당사는 그룹 전반과 그룹 내 주요 업체 차원의 사업 구조 효율화 진행 속도와 수준, 재무적 역량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는 롯데케미칼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24년 롯데케미칼 영업 손실이 8,941억 원을 기록하면서 22년 이후 3연속 대규모 영업 적자가 이어졌습니다. 올레핀 제품 마진 약세에다가 해상 운임 상승과 설비 보수에 따른 가동 중단 등으로 기초 소재 부문 영업 적자가 늘어난 것이 주된 이유였고요. 신규 사업인 동박 부문도 전기차 수요 성장 둔화 등으로 인해 영업 적자로 전환된 것이 수익성에 부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석화 사업 업황은 중국 설비 증설에 따른 수급 여건 저하가 장기간 지속되면서 현재까지 유의미한 회복세가 나타나지 않고 있고 향후 수요 회복 상황에서도 중국 자금률 상승, 국내 설비 구조조정 지연 등으로 인해 국내 석화 산업이 21년 이전 수준으로 이익 창출력이 회복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롯데케미칼의 주요 재무 지표는 당사가 제시하고 있는 KMI 신용등급 하향 가능성 증가 기준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롯데케미칼은 라인 프로젝트 준공 이후 캐펙스 부담 완화와 지분 매각 등을 통해 재무구조 개선에 나설 계획이지만 현금 창출력 약세, 이자 부담 등을 감안할 때 늘어난 차입 부담을 당장에 감축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시점에서 롯데케미칼은 추가적인 신용등급 하향 압력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사는 사업구조 재편, 재무 안정성 제고를 위한 자구책 시행 성과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차후 평가 시 신용도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핵심 계열사인 롯데케미칼의 등급 전망이 부정적인 상황에서 그룹 지주사인 롯데지주의 유동성 대응 수준 등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당사는 2024년 6월에 롯데지주의 무보증 사채 신용 등급을 부정적으로 변경하였는데요. 롯데지주의 핵심 계열사인 롯데케미칼의 신용 등급 전망 변경으로 롯데지주 신용도 산출의 기준점이 되는 통합 기준 신용도의 하향 가능성이 확대되었기 때문입니다.
롯데그룹 지배구조 또는 핵심 계열사의 재무실적 비중에 유의미한 변동이 있지 않은 경우, 롯데지주 자체 및 그룹 전반의 재무부담 수준 등을 감안할 때 롯데지주 신용도의 방향성은 롯데케미칼 신용도 변화에 연계되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결국에 현재 구조 하에서는 롯데케미칼의 신용 등급 하락 시에 롯데지주 신용 등급 또한 연계해서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롯데그룹 전반의 재무 부담이 높아진 상황이다 보니 롯데지주 자체적인 유동성 대응력과 재무 융통성 수준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어, 바이오로지스 출자, 어, 그다음 글로벌로지스, FI 관련된 뭐 풋옵션 의무 등 계열 관련 자금 소요로 인해 자금 수지 적자 기조가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기존 차입금을 계속적으로 차환한다 하더라도 추가적인 자금 조달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물론 자기 주식, 보유 부동산, 계열사 지분 등 유동성 원천으로 활용 가능한 자산 규모를 감안하면 롯데지주는 당장의 자금 소요에 대해서는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자금 소요는 이미 확정된 반면 필요한 유동성 확보는 아직 유동적이어서 자금 유출이 발생할 시점에 자금원의 적시성이 보다 중요해 보입니다. 당사는 롯데지주의 보유자산 매각 계획과 성과, 추가적인 계열 지원 부담 수준, 재무 부담 변동 추이 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24년 실시한 롯데그룹의 자산 재평가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2024년 롯데는 재무 여건 개선과 신용 등급 보강을 목적으로 롯데쇼핑 등 주요 계열사의 자산 재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오프라인 유통업과 호텔 등을 주력으로 하는 그룹 특성상 전체 자산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우수한 입지에 장기로 보유한 부동산들이 많은데요. 근본 자산 재평가를 통해 롯데쇼핑, 호텔 롯데 등 계열사가 보유한 자산의 실질 가치가 장부상에 반영되면서 그룹의 자산 커버리지가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그 우측 하단 그래프를 살펴보면 23년 말 주력 계열사 합산 총 차입금 규모가 보유 부동산 대비 1배 수준에 육박하였으나 그 재평가 결과 반영 이후 24년 말 0.7배 수준까지 낮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산 재평가를 통한 자금 확충은 현금 유임 없이 표면적으로 재무 건전성 지표가 개선된 것으로 실질의 변화가 없습니다. 계열 전반에 확대된 재무 부담은 여전하며 그룹의 경쟁력 유지를 위한 투자 자금 소요도 불가피한 상황이죠. 그간 숫자로 확인되지 않던 그룹의 보유 자산의 실질 가치가 확인되었지만 그룹 재무 구조가 개선되었다고 하기에는 역부족합니다. 결국 저성과 사업 정리, 비율 점포 매각 등 의미 있는 수준의 사업 구조 효율화 성과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한편 근본 롯데그룹의 자산 재평가 결과 개별업체 차원에서 그룹 내 핵심 계열사인 롯데쇼핑과 호텔롯데의 재무 구조가 크게 개선되었는데요. 2024년 연결 기준 롯데쇼핑 부채 비율은 129%로 2019년 리스 회계 기준 도입 이후 처음으로 180% 이하를 기록하였습니다. 호텔 롯데 또한 자산 재평가로 인해 증가한 자본이 각각 8.4조 원, 6.1조 원이며 연결 부채 비율이 120%로 전년 대비 큰 폭으로 개선되었습니다. 그러나 당사는 롯데쇼핑과 호텔 롯데 신용도 판단 시 이미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우수한 실질 가치를 고려하였기 때문에 근본 자산 재평가 결과가 롯데쇼핑과 호텔 롯데의 신용 등급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상 롯데그룹에 대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롯데그룹 관련 접수된 사전 질문 문의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인데요. 현재 롯데그룹에서 추진하고 있는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방안은 어떤 것들이 있으며 이에 대해서 한신평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질문이 있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앞선 발표에서도 설명드린 것처럼 롯데그룹은 재무구조 개선, 수익성 강화 등을 위해 사업 포트폴리오 재편과
자산 매각에 지금 여느 때보다 속도를 내는 모습입니다. 아무래도 이러한 논의는 실적이 부진한 화학 부분에서 활발한데요. 롯데케미칼은 파키스탄 법인 매각, 미국과 인도네시아 자회사 일부 지분 PRS 계약 등을 통해 유동성을 보강하고 있고 중국, 말레이시아 사업 재편, 일부 생산 라인 효율화 등을 통해 수익성 제고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통 부분에서도 롯데쇼핑을 중심으로 백화점, 할인점 등의 비효율 점포를 정리하고 해외 사업 확장을 통한 사업 포트폴리오 재편에도 나서는 중입니다. 이러한 흐름은 그간 사업 개편에 있어 보수적인 시각을 갖고 있던 그룹의 기존 전략과는 사뭇 대조적인 모습인데요. 다만 이제 구체적인 추진 성과는 지켜봐야 됩니다. 전방 수요 부진과 불안정한 금융 여건 등이 사업 효율화 성과의 불확실성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고, 그리고 그룹 사업 개편 행보가 실제로 적극적으로 이루어질지 여부에 대해서도 일각의 의구심이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재무구조 개선 방안의 실행이 완료된다 하더라도 늘어난 그룹 재무 부담이 충분히 경감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사업 경쟁력 유지 등에 따른 투자 부담, 그리고 확대된 계열 재무 부담 등을 감안할 때 그룹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인 재무구조 개선 방안 실행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속도뿐만 아니라 그 수준도 중요하겠죠. 당사는 그룹 전반과 그룹 내 주요 업체 차원의 사업 구조 효율화 진행 속도와 그 수준, 재무적 역량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 질문입니다. 국내 석유화학 업체들의 신용도 방향성을 결정짓는 요인들은 무엇이며 롯데그룹 내 주력 화학사인 롯데케미칼에 대해서는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는지 네, 질문 주셨는데요. 네,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유례없는 공급 과잉과 충분치 않은 수요 회복 가능성 뭐 등으로 인해 석유화학 업종의 신용도 하향 압력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신용도 하향 압력 또는 속도를 완화하기 위해서 신속하고 적극적인 사업 재편과 구조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어느 정도 사업 다각화를 구축한 다운스트림 위주 업체의 경우에는 스페셜티 사업 등을 통해 실적 부진을 뭐 일부 상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지만 사업 다각화 가능성이나 여력이 좀 제한적인 업스트림 위주 업체들의 경우에는 자산 및 사업부 매각, 계열 혹은 주주사 지원 등을 통한 재무 부담 통제, 재무 안정성 방어 여부가 가장 중요한 모니터링 요소로 보고 있으며 관련 성과가 빠르게 도출되지 않는 경우에는 약화된 이익 창출력과 확대된 차입 부담 수준 등으로 인해 신용도 하방 압력이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롯데케미칼 또한 기초화학 비중이 높은 업체로 추가적인 신용 등급 하향 가능성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저조한 시황과 불확실한 시장 환경 등을 고려할 때 비용 구조 개선 노력에도 이익 창출력 부진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비핵심 자산 정리 성과와 속도, 그리고 그에 따른 재무부담 완화 수준 등을 중점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근본 정기 평가 시 현 등급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영업 및 재무 실적이 개선될 수 있는지 면밀히 점검하여 신용 등급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